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좀 알아보겠는데 이제 이게 퍼센티지가 지지 정당별 대중 매체를 아주 신뢰한다와 상당히 신뢰한다 퍼센티지를 합한 거거든요. 위에 그 연두색이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인 사람들의 신뢰 퍼센티지인데 51% 정도 되죠. 맨 아래가 초록색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신뢰도인데 14%. 공화당 지지자들이 의심이 많군요. 그렇죠. 근데 그 아주 신뢰한다는 퍼센티지만 보면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주류 언론은 믿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 CNN에서 보도했는데 잉어밥 상자째 퍼붓는 트럼프라고 했고 일본 문화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천박하게 구는 트럼프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사진이었죠. 근데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장면 바로 전 사진이 이겁니다. 요거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금방 탄로날 짓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CNN이라는 방송에서. 그 다음에 이게 같은 기자가 같은 언론에 쓴 기사거든요. 멜라니아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똑같이 흰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해석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왼쪽은 멜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은 백인을 위한 정당임을 암시하는 섬뜩한 옷차림. 이렇게 표제를 뽑았고 힐러리 사진에는 뭐라고 올라가 있냐면 새하얀 바지 정장으로 대통령다운 풍모를 한껏 드러낸 힐러리 클린턴. 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이제 되세요? 예. 그다음에 미국 주요 언론의 트럼프 관련 보도는 이제 빨간 부분이 부정적인 보도고 회색이 긍정적인 보도인데 뭐 부정적인 보도가 많다고 해서 뭐 편파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간에 일단은 이렇습니다. CNN, 뭐 MBC,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70%가 부정적인 보도고요. 그나마 박스가 약간 뭐 균형이 있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 그다음에 그 제가 말풍선에 넣은 그 내용들은 전부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한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자기만 아이스크림 2덩어리 먹고 다른 사람들은 1덩어리만 준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트윗에 맞춤법이 틀렸고 그다음에 하루에 8시간 텔레비전 시청하고 다이어트 코크를 12캔 마시고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 거짓말이죠 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소비자 심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고용 창출돼서 3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보도는 하나도 안 해요. 잘 안 하죠. 네. 맞아. 그다음에 이게 타임지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참 들고 다녔는데 이게 기사가 실린 게 폭동을 변호함이란 기사가 실렸어요. In Defense of Rioting이라고. 이게 흑인 한 명이 경찰 총격에 숨졌는데 그 사람이 손 들고 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경찰이 쐈다고 거짓말 보도를 해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편의점을 털려다가 경찰한테 붙잡힐까봐 도망가다가 경찰이 추적했는데 경찰에 총을 빼앗아서 경찰을 쏘려다가 경찰이 정당방위로 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 보도를 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고. 이제 미국의 정치적 성향별 분류를 보시면 제가 맨 왼쪽에 극좌라고 해놨죠. 사실 폭력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서 폭력을 쓰는 경우에만 극좌라고 하는데 그 언론들은 아까 보여드린 안티파의 그 만행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극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좌익이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스포츠 채널하고 MTV 같은 뮤직 채널까지 다 그 비디오 자키 뭐 앵커들이 나와서 전부 그 PC 얘기만 하니까. 우리나라는 교통방송도 극좌 보도. 그렇죠. 예, 그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브레이트바트 뉴스.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극우라고 막 하는데 극우 아닙니다. 극우가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리고 위쪽에 우익이라고 돼 있지만 위쪽에 나머지 그 신문이나 주간지들은 거의 다 공화당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신문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가운데 조금 그래도 더 힐이라는 신문하고 더 썰카 뉴스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 그래도 굉장히 좀 예. 질이 있는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리오 매거진하고 퀼레트라는 매거진은 제가 읽는 인터넷 잡지인데 꽤 좋아요. 이 잡지들이.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좋은 게 많이 퀼렛은 올라오고. 뭡니까? 퀼렛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터넷 잡지거든요. 여기 예, 그 예. 아니 분야 다루는 분야가 주로. 뭐 대중 없어요. 뭐 심리학도 있고 아니면 그래요? 그때 시사적인 그 내용도 오케이. 다루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하는 예. 글도 많이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라는 거는 이번에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 된 존 볼튼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금 유럽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좀 불편하시면은 한국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미주중앙일보에서 원용석이라는 부장이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미국 주류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거나 안 다루는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추천합니다. 할리우드도 뭐 거기 좌익의 문화전 진지죠. 예.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전부 좌익 성향이고 회색 부분이 그러다고 공화당이나 우익 성향이 아니에요. 언클리어하다고 돼 있죠. 할리우드에서는 그 우익이라고 커밍아웃 했다가는 일자리 못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 주요 시상식 수상 후보 정치 성향도 거의 뭐 레프트 윙이죠. 좌익이 90% 이상이고 나머지는 언클리어죠. 우익이 아니라.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는 그럼 객관적인가? 검색 내용도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만한 게 많거든요. 맨 위쪽이 그 American Inventor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쭉 뜨거든요. 이게 그 발명가 미국 발명가인데 순서대로 나온 건데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 백인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13위에서 24위까지 검색해도 백인이 3명밖에 없고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를 과연 수호하는가? 여기서 이제 트위터의 섀도우 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 이제 주필님이 트위터 계정에 들어가서 글을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 트위터 측에서 얘 글은 남들이 못 보도록 해야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필님은 글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3자들은 주필님의 그 단어만 빠집니까? 아니면 단어가 포함되는 아예 글 자체가. 전체 글 자체가. 내용 자체가. 그래서 뭐 God, God, America 뭐 이런 그 우익 성향의 그 사람들이 뭐, 쓰는 단어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이제 알고리즘으로 애국심 이런 거는 예, 그렇죠. 표현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튜브,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든 뭐 1984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뉴스피커 이제 얘기해야 되고 아까 나오는 것들이 다 뉴스피커들이죠. 이 두 여성이 유튜버예요. 근데 두 번 다 오바마 찍었는데 오바마한테 너무 실망하고 이번에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최근에 95%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를 박탈을 당했어요. 유튜브로부터.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든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내용이 아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쓰는 변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유튜브 본사에 항의하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소용없습니다. 유튜버 자체가 구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다 CEO가 좌익이에요. 그러니까 항의하셔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항의해야지. 이 마일로 야노플로스라고 지금 우익 청년들이 열광하는 청년인데 83년생이고 영국인의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예요. 예. 전에 브라이트바트 기자를 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사이먼 앤 슈스터하고 내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지지했다고 완전히 좌익 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출간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그냥 자기가 아마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 책을 냈나 봐요. 내서 대박이 났죠. 얘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페미니즘은 암이다.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념적 간극을 보여주는 건데 파란 게 민주당, 빨간 게 공화당 지지자인데
이게 94년부터 보면 점점 벌어져서 이제 2017년에 보면은 거의 뭐 대화가 안 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야죠. 버락 오바마가 이란 핵협정 체결했을 때 뭐 평화가 왔다는 식으로 거의 뭐 난리 났었죠. 근데 이게 뭐 말하자면 미국판 햇볕 정책인데요. 이거는 이란한테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거를 받아낸 게 아니라 잠정적 동결일 뿐이고, 그때 이란의 동결 자산 1,500달러 해제하고 그다음에 17억 달러는 현금으로 갖다 바쳤고요. 현금으로 갖다 바치는 게 계약에 도장 찍기 전입니다. 그리고 핵시설 사찰은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찰도 이란을 포함해서 6개국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산드라 작전이라고는 이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의 그 돈 세탁하고 그 다음에 마약 밀매하는 세계 네트워크를 그 초토화시키는 작전이었는데 이란 핵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이 작전을 해체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 국세청에서는 이제 우익단체를 탄압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티파티라고 그 한때 굉장히 각광받았던 우익단체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질이 멸렬하죠. 아, 그래요? 네. 그 2010년에 총선거에서 이 티파티가 굉장히 활약을 해서 공화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2년에 대선 치르기 전부터 이제 국세청에서 탄압에 들어가요. 이 티파티에 대해서. 그 세무감사 뭐 한 10배 정도 더 많이 하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온갖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 괴롭히고. 그래서 그 특히 미트 럼니하고 오바마가 접전을 벌였던 4개 주에서 특히 티파티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접전 지역에서 오바마가 신승을 했죠. 그래서 오바마가 8년 동안 재임하는 기간 동안 여러 레벨에서 민주당이 1,000석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살아있네. 이 찰스 마틀랜드라는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돼서 그때 그 성폭행을 한 아프가니스탄 경찰을 폭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미군에서 퇴출됐다가 소송 걸어서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에는 바카바치라고 해서 중년 남성이 어린 소년을 성관계를 갖는 그런 폐륜적인 관행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어머니가 같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마틀랜드 중사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기둥에 2주 동안 묶어놓고 성폭행을 했다. 그 경찰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찰을 패했죠. 근데 오바마가 어떤 지침을 군에 내렸었냐면 그쪽 문화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었어요. 이해할 만하네. 이 브래들리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라크에 파병된 정보 분석가인데 위키리크스의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가 35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바마가 퇴임 직전에 감형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개명을 하고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잡지에 표지를 장식하고 대학 초청 강연을 받고 그다음에 초빙 연구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그랬다가 이제 여론이 빗발쳐서 취소를 했죠. 앞에 있는 걔군요. 예, 똑같은 사람이에요. 2016년에 오바마가 군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을 했죠. 금지를 풀었죠. 이 보 버그달이라는 친구는 아프가니스탄 파병된 육군인데 탈영을 했어요. 탈영하기 직전에 자기 부모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자기는 미국인인 게 너무 창피하다. 막 그런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그래, 이 얘기는 유명하죠. 네, 2014년에 이제 탈레반 5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석방이 됐죠.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유죄 인정하고 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오바마가 이 버그달의 부모를 로즈가든에 초청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마치 영웅이나 된 듯이.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비롭고 인자한 알라의 이름으로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희한한 애들이구나. 그리고 버그달을 찾으러 수색 나갔다가 저격수가 쏜 총탄에 방탄모를 뚫고 뇌에 박혀갖고 거의 뭐 전신 마비가 된 군인이거든요.
버그달 찾으러 나갔다가 숨진 군인이 6명이고 아래는 이제 버그달하고 교환할 때 맞교환했던 탈레반. 그 뭐라고 찾아왔노? 제 말이요. 이번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그 전시될 오바마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케힌데 와일리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흑인 여성을 목을 따서 들고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근데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런 사람한테 초상화를 의뢰해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위키리크에서 2016년 7월 22일인가 예.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온갖 언론에서 민주당 그 존 퍼데스탄한테 이메일 보내서 힐러리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첨삭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 후보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는데 어떤 걸 질문을 해볼까요?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폭로되고 나서 이제 데비 와셔먼 슐츠가 그 의장이었어요 DNC. 예. 그러다 물러났죠 책임을 지고. 근데 그 바로 폭로되기 한 2주 전인가 세트 리치라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직원이 등에 총을 2발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예. 근데 경찰은 강도미수라고 했지만 없어진 소지품이 하나도 없었고요. 예. 지금도 아직도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위키리크스에 이 세트 리치가 그 이메일 유출한 당사자냐고 물어봤더니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위키리크스 예. 쪽에서는. 근데 13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세트 리치 그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한테는 13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그리고 이 데비 와스맨 슐츠에 이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된 사람이 다나 브라질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이번에 책을 냈어요.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얼마나 엉터리였냐는 걸 폭로하는 내용인데 자기가 데비 와스맨 슐츠에 이어서 의장으로 취임하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그 오바마한테 자문했던 컨설턴트들도 아직도 빨대 꽂고 연봉 받고 있고 그리고 그 힐러리 선거운동 본부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재정과 인력과 전략을 다 자기네가 장악하는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한테 애초부터 불리한 그런 경선이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다나 브라질이 이 책을 아까 말씀드린 이 세트 리치던텐 친구한테 바친다고 썼어요. 뭐가 있어, 그죠? 그렇죠. 뭐가 있죠. 이게 이제 왼쪽이 힐러리가 이번에 낸 책이죠. 예. 대선 끝나고 나서. 그래서 What Happened라고 냈는데 이게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 리트윗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What Happened에 물음표가 없으니까 그냥 자초지종으로 번역을 해야겠지만 제가 양쪽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I happened, 내가 된 거야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게이트군요. 네. 예. 우리나라엔 전혀 보도 안 됐죠.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거의 보도 안 되는 예. 내용인데 힐러리가 국무장관 재직하면서 이제 국무장관이 되면은 국무부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도 써야 되고 예. 국무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예.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택에 개인 서버를 설치를 하고 개인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로 그 기밀 문서 같은 걸 주고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벵가지 사건이 나고 나서 예. 이제 그 민간 단체에서 힐러리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얘네는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액트라고 해서 이게 다 그렇군요. 제출을 해야 정보 되죠. 공개법이죠. 예. 그래서 하원에서도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이메일 33,000건을 삭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제출을 했죠. 그리고 FBI에서 이걸 수사를 하면서 힐러리하고 핵심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미리 조사 발표문을 작성해놨어요. 그리고 FBI 조사 결과 극비 문서를 200억 건 교환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적대적 외부 세력이 힐러리 이메일 계정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gross negligence란 거는 중과실이죠. 이 중과실이면은 형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문구를 extremely careless라는 문구로 바꿨어요. 극도로 부주의했다는. 그러니까 기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처벌 여부는. 그 이제 또 관련된 애들이 오른쪽에 있었군요. 그렇죠. 제임스 코미 FBI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라는 사람도 민주당 쪽이고요. 피터 스트로크라는 FBI 수사관도 민주당 쪽이고. 오케이. 네. 그 FBI에서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후마 아베딘이라는 힐러리 클린턴의 보좌관이었던 여성인데, 이 여성이 남편하고, 오른쪽이 남편이에요. 남편하고 공유하는 랩탑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재개했다가 다시 덮었죠. 이 후마 아베딘이라는 여자가 파키스탄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그 무슬림 단체의 전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무슬림 학생회의 간부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앤서니 위너라고 이 여자 남편인데 아동 성애 혐의를 받고 유죄 판결 받고 지금 복역 중이에요. 참 남편들 잘 못 고르죠. 참 이 쓰레기들이 권부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우라늄 원이라는 계약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로자톰이라는 러시아 그 원자력 국영 기업인데 이 기업이 2009년에 우라늄 원이라는 다국적 그 우라늄 원자력 회사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를 해요. 발표하고 나서 빌 클린턴이 50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고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재단이 수금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로자톰이 우라늄 원을 매입을 하려면은 CPUS라 그래서 미국 내에 투자를 하는 해외 그 투자자들의 기업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지를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심사하는 기구에서 이 매각을 이제 오케이를 합니다. 근데 그 심사하는 데는 힐러리 국무장관도 들어가고 여러 부서, 주요 부서 장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50만 달러나 냈으니까 뭐 허가해줘야지. 그래서 2013년에 우라늄 원을 로자톰이 완전히 매입하고 나서 그 로자톰의 우라늄 원의 주주 9명이 클린턴 재단에 1억 4,500만 달러를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폭로한 책이거든요. 이게 클린턴 캐시라는 건데 피터 슈와이저라는 요즘에 보기 드문 탐사보도 기자가 쓴 책인데 이게 유튜브에서 그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보시고. 그다음에 트럼프 다시에라는 거는 이제 그 DNC하고 힐러리 대선 캠프에서 퓨전 GPS라는 조사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만든 가짜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 퓨전 GPS라는 회사하고 크리스토프 스티라는 영국의 MI6 출신 전직 요원이 만든 이제 가짜 문건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트럼프가 2011년에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모스크바 매춘부를 불러다 놓고 섹스 파티했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이제 골든 샤워라는 이게 뭐냐면 자기 몸에다 소변을 보게 하는 그 변태 행위를 골든 샤워라고 하거든요. 황금 소변. 그래서 이 트럼프 더시를 바탕으로 해서 FBI가 트럼프 선거본부를 도청하겠다는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법원에는 이 트럼프 더시를 누가 만들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은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조작된 문건을 바탕으로 트럼프 선거본부를 도청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탄핵감이네.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하고 러시아의 공모를 조사한다고 특검을 설치했는데 지금 로버트 멀러가 특검 수장이죠. 근데 여기 변호사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9명이 민주당 클린턴 오바마에 기부했던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공화당에 기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4명이 이제 지금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 뭐 조사관인데 전부 민주당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운데 피터 스트로크라는 수사관하고 리사 페이지라는 변호사는 내연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5만 건에 달하는 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8월 달 정도에 이 둘이 특검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증오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예. 지금 현 정부에서 개헌 추진하는 그 세부 사항을 보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고 예. 하잖아요. 이게 불법 체류자 주로 중국인하고 외국인 노동자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죠. 서남아시아나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좌익 지지층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망명권하고 난민권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슬림 이민을 대거 수용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 서구 사회를 지금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과 보편적 복지와 다문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재앙이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개방적 이민을 하려면 보편적 복지와 다문화를 해서는 안 되고요.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시비입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촛불 행동이라는 조직이 있군요. 조직은 반전평화연대군요.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사진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 노동자연대라는 데서 이게 올린 사진이거든요. 예. 자, 이 책인데 그죠? 이 책 안에 저 내용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언급이 돼 있나요? 골격은 돼 있고요.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서 새로 만드신 사진을 거고?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이게 액시덴털 슈퍼파워하고 피터 제이한 앱슨 슈퍼파워라는 책인데 예. 이충근 박사님이 추천하셔서 피터 자이안이라는 네, 사람이 네. 둘 다 썼군요. 네. 쉘 혁명과 월드 위다우트 아메리카 미국 없는 세계가 네. 어떻게 될 거냐. 네, 왼쪽은 The Next Generation of American Preeminence and the Coming Global Global Disorder. Disorder. 지금 이 책은 이제 번역이 끝나서 교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왼쪽 책. 예, 왼쪽 책. 제목은 뭐로 나옵니까?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요? 아직 안 정했고 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와 중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근데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 말이죠. 네. 중국은 희망이 없어요. 러시아도 희망 없고 네, 중국도 희망 없고 그렇고. EU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 EU도 허구의 예. 가공의 그 이상한 괴물이 하나 만들어져 그렇죠. 있죠. 예. 오른쪽 책은 뭡니까? 오른쪽 책이 셰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같은 작가의 후속작인데. 예. 전작은 저 왼쪽 거고 예, 전작은, 이거는 예, 쉐일은 예. 후속작이고 네. 피터 자이안은 뭐 하던 친구예요? 저널리스트? 지정학 분석가예요. 지정학 예, 지정학 분석가. 조지 프리드만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우리 황지수 님의 이 PC 얘기. 사실은 20세기 사상의 흐름의 또는 저는 그 과정을 어떤 천박화의 과정이다. 또는 20세기의 대중들이 정치 전면에 나타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어떤 지적 타락이다. 이는 저는 그렇게 20세기의 어떤 세계 정치 이념의 흐름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지수 님도 그런 아마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다행히도 이런 좋은 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한창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어떤 국면으로 바뀌고 있어서 한번 우리가 예방주사는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보시면 그런 최근의 흐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앞으로의 전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미리 알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싶습니다. 긴 시간 좋은 강의
베풀어 주신 우리 홍지수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